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큰 집이 이제 뭐가 필요할까? 젊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도 필요했고, 손님을 맞을 공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성공했다는 상징처럼 집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서라도 평수를 넓히고 더 좋은 위치의 집으로 옮기려 애썼지요. 그런데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집 안에는 부부 둘만 남습니다. 청소해야 할 공간은 그대로인데 사용하는 공간은 거실과 안방 정도로 줄어듭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가고 집을 관리하는 일은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하나의 흐름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비싸고 넓은 집보다 작고 편한 집이 낫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큰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의 관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을 선택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은퇴 후에는 사용하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일종의 가족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고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도 많아야 하고 공간도 넉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몇 군데로 줄어듭니다. 거실, 안방, 주방. 이 세 곳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방은 거의 창고처럼 변합니다. 그런데도 넓은 집을 계속 유지하면 청소와 관리가 계속 부담으로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을 관리하려고 사는 건가? 편하게 살려고 사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의 크기보다 생활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2. 집이 작아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집이 작아지면 단순히 공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자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청소 시간이 줄어듭니다.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수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이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생활비 구조도 단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에 묶여있는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여유 자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돈을 노후 생활비나 여행, 취미 생활에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3. 은퇴 후에는 집의 위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까운 곳, 교통 좋은 곳을 중심으로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은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병원 접근성, 시장이나 마트 거리, 공원이나 산책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그래서 오히려 큰 아파트보다 작지만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집이 크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은퇴 이후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례 1. 방이 3개나 비어 있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면서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됐습니다. 김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둘러보니까 방 3개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가끔 손주가 놀러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거실과 안방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청소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집을 정리하고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생활은 훨씬 편해졌어요. 청소도 금방 끝나고 관리비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례 2. 집을 줄이니 노후 자금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는 조금 다른 이유로 집을 줄였습니다. 은퇴 후 연금은 있지만 생활비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큰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박 씨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며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돈이 묶여 있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사례 3. 작은 집이 오히려 삶을 넓혀줍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이씨 부부는 조금 색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대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집으로 가냐? 불편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씨 부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밖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부는 지금 동네 산책, 텃밭 가꾸기, 마을 사람들과 교류, 이런 생활을 하며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더 넓어졌어요. 은퇴 후 집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집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집을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집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생활비 부담은 없을까? 나이가 들어도 살기 편할까? 병원이나 생활시설은 가까울까?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집이 꼭 큰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여유입니다. 집이 너무 크면 관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집이 너무 비싸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집은 편하면 된다. 비싸고 넓은 집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편안한 집이 은퇴 이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집은 작아도 좋다. 대신 삶은 넓게 살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큰 집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 변화만은 아닙니다. 심리학, 노년학, 생활경제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넓은 공간보다 관리 가능한 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순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인지 부당 카그니티브 로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뇌는 주변 환경을 계속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물건이 많고 공간이 넓으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이 많은 집, 방이 여러 개인 집, 정리해야 할 공간이 많은 집. 이런 환경은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복잡한 환경이 피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학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거 환경의 핵심을 단순성으로 설명합니다. 즉, 집이 작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이 지나치게 넓으면 오히려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 부담입니다. 집이 넓어질수록 청소, 수리,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집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큰 노동이 됩니다. 둘째, 비용 부담입니다. 넓은 집은 다음과 같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난방비.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의 비효율성입니다. 실제로 여러 주거 연구를 보면 은퇴 후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은 집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계속 쓰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작은 집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체 활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편한 환경은 사람을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넓은 집에서는 생활 동선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생활 패턴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 소파 중심 생활, TV 중심 생활. 하지만 작은 집에 살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노년 건강 연구에서는 생활 반경이 넓은 노인이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동들입니다. 동네 산책, 시장 보기, 공원 이용, 카페 방문, 이웃과 교류. 이런 활동이 많을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지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년주거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을 강조합니다. 집은 작게, 생활 반경은 크게. 물건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과 행복 연구입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되면 행복이 물건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가치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젊을 때 중요했던 것, 재산, 집의 크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인간관계, 경험. 그래서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언제 다 쓰겠나? 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 연구에서는 물건을 줄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시간 여유 증가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은퇴자들의 주거 패턴을 연구하면 공통된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말 그대로 집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큰 단독주택,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 콘도, 시니어 친화형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집은 인생 후반전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젊을 때 필요한 집과 은퇴 후 필요한 집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 하나.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이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집이 너무 크면 관리에 에너지를 쓰고 비용 부담을 느끼고 공간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적당한 크기라면 생활은 더 단순해지고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미, 건강관리, 가족과 시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집을 키우며 살았고 이제는 삶을 키우며 살고 싶다. 비싸고 넓은 집이 인생의 목표였던 시기가 있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편안하고 관리 가능한 집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평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삶의 여유와 자유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은퇴 이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크기.